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제주문학관이 소개하는 제주문학의 마지막 시간으로 구비문학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구비문학이 뭔지 먼저 설명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구비문학은요, 이 글이 아니라 말로 전해지는 그런 문학을 말을 하는데요.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문학이다 보니까 사실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신화 이야기나 전설과 민담, 또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민요 등이 이 구비문학에 속하기도 합니다. 제주문학관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구비문학을 향유하며 일상에서 위안을 얻고 유희를 즐겼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오늘날 제주의 구비문학은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 원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학을 넘어서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해석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 원형이라는 표현이 딱이군요. 제주는 정말 다양한 신화와 민요가 전해지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져오신 조근조근 제주 신화 어떤 책인가요? 네, 이 강순희 여연 작가의 조근조근 제주 신화는요,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물인데요. 제주 신화 가운데에서도 이 서사 구조가 굉장히 뚜렷한 12본풀이와 또 당 본풀이 등 모두 16편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권에서는 천지왕과 설문대 알망 등을 소개하면서 문화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2권에서는 자청비와 도깨비 등 삶과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또 이 마지막 3권에서는 감은장아기와 강림차사 등 이야기를 하면서 운명과 도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16편의 제주 신화가 담긴 책이군요. 앞서 이 시간에 강림차사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3권 중에서 마지막 책을 만나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림차사 이야기는 이 조근조근 제주 신화 가운데에서도 세 번째 책에 담겨 있는데요. 이 강림차사는 염라대왕의 심부름을 받들어서 죽은 이들을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 일명 저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림차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 2편 시리즈 모두 1,0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은 영화 신과 함께의 주인공이 바로 강림인데요. 이 영화는 바로 제주신화 강림차사를 모티브로 삼은 거라고 합니다. 제주 신화가 가진 풍부한 이야기와 상상력이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문화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재확인하게 한 영화죠. 그런데 그 모티브가 된 신화 이름이 정확히 뭐였죠?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인데요. 신과 함께 이 원작은 이 주호민 만화가의 동명 웹툰입니다. 이 주호민 작가는 제주 신화 가운데 차사 본풀이를 근간으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본풀이는 구술을 할 때 신방이 구송하는 문학인데요. 신의 본을 풀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차사 본풀이는 차사가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고 또 무엇을 관장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당 본풀이를 빼고 모두 12본풀이가 있는데요. 이 12본풀이는 14일 동안 제를 지내는 제주의 가장 큰 무속의뢰인 제주 큰 곳에서 모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사 본풀이는요, 저승을 관장하는 시왕을 맞이하는 시왕맞이 굿의 한 제차이기도 합니다. 시왕이요? 염라대왕과는 다른 신인가요? 네, 이 저승을 관장하는 신을 모두 시왕이라고 하고요. 이 염라대왕 역시 이 시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시왕은 인간들의 명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 차사를 시켜서 잡아오게 하고요. 또 살아있을 때에는 이 저지른 업보에 따라서 지옥이나 극락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이 집안에 중환자가 생기게 되면 시왕 맞이구슬을 하면서 수명을 연장해 주도록 빌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조상의 경우는 죄를 용서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빌었다는데요. 이 시황 맞이굿 제차 중 이 액맞이에서 차사를 잘 대접하면 사람 목숨 대신에 닭을 잡아간다고 해서 차사 역시 아주 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제주 신화는 정말 알면 알수록 재밌죠.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도를 영화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고요. 영화 내용은 신화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나요? 사실 그 신화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차사의 역할이나 혹은 이 염라대왕의 역할 등 이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원작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원작을 그린 주호민 만화가는요, 이 영화 제작 발표 당시에 제주 신화를 조려서 만든 게 만화이고 만화를 조려서 만든 게 영화다라고 했는데요. 또 여기에 음식도 조리면 조릴수록 맛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주 신화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고 또 조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친숙한 장르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 신화는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합예술 작품이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차사본풀의 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차사 본풀에서 이 강림 차사는요, 이 중반부쯤에서 바로 등장을 하는데요. 강림이 어떻게 해서 이 차사가 됐는지를 알려면 이 범우왕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동경국 범우왕이 있었고 이 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위로 넷은 사주팔자가 좋아서 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밑에 아들 셋은 명이 짧아서 15살밖에 살지 못하는 운명으로 이 명을 길게 하려면 동계남절에서 3년 동안 공양을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모와 떨어져서 이 절에서 공양을 바치던 삼형제가 하루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공양 도중에 부모님을 뵈러 떠났다가 너무 허기가 져서 이 과양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는데요. 그 답례로 비단을 조금 주었더니 삼형제가 가지고 있던 비담이 탐이 나서 이 과양생이가 이 삼형제를 죽이고 맙니다. 과양생이 아주 심보가 고약한 인물이네요. 비담이 탐이 나서 삼형제 목숨을 앗아가다니요? 네, 이 과양생의 이 못된 심보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형제의 시신을 빠뜨린 그 연못에서 새송이의 예쁜 꽃이 떠올랐는데요. 너무 예뻐서 그걸 꺾어다가 그만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덕에 임신을 하고 새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이 어지럽던 새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과거에 급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남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생각한 이 과양생이가 이 행렬에 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실현이 되어서 새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자 마을 원님을 찾아서 우리 아들들을 살려내라고 생떼를 부리는데요.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온갖 험한 말로 생떼를 부리는 바람에 이 원님은 염라대왕을 모셔다가 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저승에 사는 염라대왕을 이 이승의 사람이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엄연히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설마 누가 염라대왕을 모시고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승 사람이 저승에 가서 이 염라대왕을 모셔서 오는 그 어려운 일을 바로 강림이가 해냅니다. 이 강림이 혼자만의 힘으로 해낸 것은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현명한 아내 덕분에 조왕신과 문전신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염라대왕을 이승으로 모셔왔는데요. 이 염라대왕은 자신의 허물을 전혀 모르고 생떼를 부리는 과양생이가 아주 괘씸해서 정말 큰 벌을 내리고 또 인간 강림이를 저승사자로 발탁합니다. 이 과양생이 부부는 각다기와 모기가 되어서 지금도 여름이면 이 모기가
과양과양하는 소리를 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차사 본풀이만 봐도 이 핵심 포인트가 영화에서 여러 가지 좀 보여져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혔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모기가 과양과양 소리를 냈던 이유가 있었군요. 이야기 서사가 굉장히 굵고 명확합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신화의 핵심 주제에도 강림 안의 주체성과 현명함이 돋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사 본풀이를 비롯한 이 12본풀이는 이렇듯이 이 제주 사람들의 어떤 사후 세계관과 또 제주의 독특한 제사와 장례 풍습, 그리고 이 어보에 관한 이야기 등이 빼곡하게 담겨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주 여성들의 아주 주체적인 면모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차사 본풀이에서는 이 강림의 아내가 평소 조상신을 잘 모시고 그리고 이 집안 살림도 알뜰살뜰하게 잘 살핀 덕에 강림이가 인간의 몸으로 저승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어도 혼자 집 안팎을 돌보면서 강인하게 삶을 꾸렸던 면을 아주 잘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여성들의 주체성은 여러 본풀이에서 이렇게 두루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여신도 많잖아요. 이 제주 여신에 관한 본풀이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듣고 싶네요. 네. 오늘 이 책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사실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 SF 영화가 굉장히 많이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마블 영화가 대표적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의 근원들은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다른 지역의 신화나 전설 또는 민담 등이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주 신화는 사실 세계 어디에 견주어 봐도 정말 도드라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화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우리 제주 신화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 신화를 잘 알고 또 자주 접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자극해서 다양한 제주 신화와 관련된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네, 언젠가 신화 특집으로 12본풀이와 당 본풀이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11월에는 어떤 주제로 책을 함께 하나요? 네, 11월은 정말 깊어가는 가을인데요. 이 깊어가는 가을, 그리고 이 제주에서 다양한 책과 관련한 행사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 동네 책방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제주 책섬 축제라는 이 책들의 향연을 또 펼쳐준다고 하는데요. 이 동네 책방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행사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이 돌봄과 나이듦에 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김영옥 작가의 새벽 3시의 몸들에게 라는 작품인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바랄게요. 네, 제목이 아주 흥미롭네요.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